1945년 9월 20일 진주에서 태어난 선우용녀의 삶은 TV 스타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삶에 침묵하는 고통까지 다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69년 결혼 전 임신을 했을 때 느꼈던 상실감과 사회적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스캔들이었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스포트라이트를 떠나야 했을 때 혹독한 비난과 대중의 배척, 그리고 깊은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이 슬픔은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연기에 대한 열정을 희생해야 했을 때 느꼈던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절의 어둠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진주에서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활동했던 초기 경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남훈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특히 클래식 발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1965년 TBC 오디션을 통해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상궁인해에서의 첫 연기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1969년 남편이 될 김세명과의 혼전 임신은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그녀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언론과 관객들의 혹독한 비난은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악플뿐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임신한 배를 안고 혼자 앉아 울었던 밤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연예계를 잠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쁨과 의미를 찾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스크린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놓친 기회의 슬픔과 사회의 판단은 항상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1980년대 후반 연기에 복귀했을 때조차 그녀는 의심스러운 시선과 과거에 대한 수군거림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중의 판단부터 자아를 찾기 위한 내면의 고군분투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일련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선우용녀의 삶은 인내와 역경 극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65년 최영남 교수의 추천으로 JTBC의 전신인 TBC 무용단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무용단원으로 지원했지만 1966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빼어난 미모, 175cm의 큰 키, 그리고 타고난 연기력으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BC 드라마부터 한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 광고, 미원 광고 등 상징적인 광고까지 다양한 TV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작은 체구의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여성 세대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1970년대 인기 TV 시리즈에 출연한 것입니다.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을 휩쓸며 톱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한 당시 여배우로서는 드물었던 주요 광고 캠페인에 출연하는 등 선구적인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연기로 복귀한 후 그녀는 시트콤과 BTN 불교 TV 프로그램 가피를 비롯한 TV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며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서울 호서예술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9년 혼전 임신 스캔들로 인해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이 결정으로 많은 중요한 기회들을 잃었습니다. 1989년 7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변화된 연예계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젊은 감독들이 그녀의 이전 성공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는 시트콤 조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0년 결혼 중매 회사 레드힐스의 CEO가 되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녀가 바라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녀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여러 번 우울증에 빠져 연예계에서 자신이 아직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존경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발레 무용수로 훈련을 받았던 그녀는 처음부터 연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본을 공부하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하고 눈빛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촬영장에서 18시간씩 일한 적도 있습니다. 대본 때문이 아니라 피로감과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촬영장에서 울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 스캔들 이후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연기계로 복귀하는 것은 새로운 감독들과 함께 작업하고 현대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 적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선우용녀가 항상 갈망해온 것은 명성뿐 아니라 연예계와 관객들의 마음속에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기억되는 배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연예계에서 키와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175cm의 큰 키에 한때 연기력에 대한 의심을 받았던 그녀는 재능과 노력으로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드라마 상국나인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캐릭터를 강인함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킨 그녀의 연기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 특히 여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배우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광고계의 선구자 중 한 명인 그녀는 여성도 영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호서예술대학교 교수가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수상 경력이 아니라 한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연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피 프로그램을 통해 친절과 인내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선우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후반 전성기를 누리던 사업가 김세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피웠지만 1969년 혼전 임신은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세명은 그녀를 지지했고 두 사람은 1970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최연재와 김종욱 두 자녀를 낳았고 이는 초기 경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세명은 배우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부터 1982년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그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헌신적인 남편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김세명이 말년에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았던 시기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여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을 돌보며 한때 강인했던 남편이 점차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울었던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고통뿐 아니라 남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남편을 떠나지 않았고 시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김세명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느꼈고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그녀를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초기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녀는 종종 집을 떠나 일해야 했고, 이로 인해 최연재와 김종욱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최연재가 왜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 있을 수 없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눈물을 흘렸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 손녀 유빈 고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랑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우용녀는 2025년 6월 15일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TV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스튜디오로 가던 중 그녀의 차는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가족, 친구, 팬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7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선우용녀는 한국 연예계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회복력과 재능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팬들이 노원구에 있는 선우용녀의 집 앞에 모여 꽃을 헌화하고 촛불을 밝히며 평생을 예술에 바친 스타를 애도했습니다. 선우용녀와 김세명의 관계는 변치 않는 사랑 이야기이자 비극이기도 합니다. 1969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세명은 대중의 비난을 받는 것부터 미국 이